네, 이번 시간은 정규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규화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교재는 416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규화 과정, 무손실 분해, 정규화 정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규화 개념입니다.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릴레이션을 분해해서 이상현상을 없애는 과정을 정규화 과정이라고 하죠. 그림 7-15는요. 지난 시간에 함수 종속성을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릴레이션을 분해한 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학생 수강 성적 릴레이션에 이상현상이 있어서요. 첫 번째는 강좌 이름하고 강의실을 분리를 했고요. 강좌 이름과 강의실을 분리를 했고요. 다음에는 학과 사무실과 성적에 이상 행위가 있어서 학과 사무실을 분리하고 성적을 분리를 했죠. 이렇게 학과 사무실과 성적을 이렇게 분리를 했던 겁니다. 이상 릴레이션의 이상 현상을 없애려면요, 함수 종속성을 분석해서 테이블을 단계적으로 분해해야 되는 방법은 필요성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정규화에 대한 어떤 규칙과 원칙이 어떤 원칙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상현상이 있는 릴레이션은요,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함수 종속성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구분하게 됐죠. 정규형의 등급이 높을수록 이상현상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과정이고요. 릴레이션에 대한 정규형의 예로 오토바이 등급과 같죠. 오토바이가 1등급일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1등급이고 자동차가 2등급이고 기차가 3등급이고 비행기가 4등급이라고 했을 때 이동수단에도 유형에 따라서 안전도가 등급이 나눠지는 것처럼 등급이 높을수록 좀 더 안전하고 빠른 형태라고 보면요. 정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1 정규형일 경우에는 이상현상이 더 많은 형태로 쪼개질 수 있고, 제2 정규형은 이상현상을 없애기 위한 릴레이션의 개수가 좀 적죠. 제3 정규형은 릴레이션이 한두 개만 그러니까 이 정규형은 한 두세 개만 정리하면 되고요. 제3 정규형은 뭐 한 개 정도만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규형의 등급이 높을수록 이상 현상은 좀 적어지고 필요한 분해가 필요한 릴레이션의 개수는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제1 정규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 정규형은요, 릴레이션의 속성 값이 원자값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 조건입니다. 그림 7-17을 살펴보면요, 침이들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침이들이라는 속성에는 인터넷, 영화, 심표, 음악 또는 쇼핑, 음악, 게임 이렇게
음, 원자값이 아닌 다수의 값이 이렇게 다양한 값이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제1정규형에서 속성값은 모든 속성값은 원자값이어야 된다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만일 이러한 원자값이 아닌 속성을 분해하게 되면요, 이런 값들을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신수 영화 또는 음악을 추신수 영화 이렇게 단일 풀, 추신수 음악이라는 새로운 튜플로 쪼개는 것이 가능하고요. 박세리 음악 또는 쇼핑이라는 취미들 속성을 박세리 음악, 박세리 쇼핑 이렇게 릴레이션을 바꿔서 고객 취미라는 릴레이션으로 이렇게 릴레이션을 바꾸게어서 저장하면 제1정규형을 만족하는 거죠. 즉 속성값은 원자값을 갖도록 분해하는 방법을 제1정규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제2정규형입니다. 제2정규형은요, 릴레이션의 기본 키가 복합키의 일부분이 일 때 복합키 일부분이 다른 속성이 결정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보면요, 완전함수 종속은 A와 B가 R 릴레이션의 속성이고, A와 B가 R 릴레이션의 속성이고, A가 B의 결정자일 때, A가 B를 종속하는 종속성이 성립될 때, B가 A의 전체 속성 함수에 종속하고 부분집합 속성에 종속하지 않을 경우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즉 기본 키가 아닌 속성들이 이 기본 키의 일부의 종속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 만에 이제 기본 키가 만약 키가 정의가 되고요. 키가 학생 번호와 강좌 이름이라고 키를 이 테이블 릴레이션에서 키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키가 아닌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속성은 강의 실과 성적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기본 키가 아닌 속성은 어떤 특정 기본 키의 일부 속성에 종속되면 안 된다. 즉 기본 키에 모두 종속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완전함수 종속이라는 건 완전함수 종속이라는 건 기본 키가 아닌 속성이 기본 키가 아닌 속성은 여기서는 강의 실력 성적입니다. 기본 키가 아닌 속성이 이 기본 키의 완전함수 종속이어야 한다. 완전함수 종속이어야 한다는 게 제2정규형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분해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키가 아닌 속성들이
기본키의 완전함수 종속이라는 의미는 기본키가 아닌 강의실이나 성적 이런 키들이 기본키의 일부 속성에 대해서 종속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완전함수의 조건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능하죠? 기본키가 아닌 속성이 기본키의 완전함수 종속이어야지 제2 정규형의 조건이다. 제2 정규형의 조건이다. 여기서 보시면 릴레이션 R이 제1 정규형이고 종속성 모든 속성이 아토믹 값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고 스키마 R의 비주요 속성 non-primary 키 여기서 얘기하는 강의실이나 성적 이런 키가 후보 키의 완전함수 종속일 때 후보키의 완전함수 종속일 때 릴레이션이다. 어떤 그 비주요 속성이 일부의 후보키의 종속성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삐져나오는 종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림 7-18에 대해서 어떤 이상현상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7-18은요, 기본적으로 보시죠. 강자 이름하고 강의실이 이렇게, 종속성을 가지게 되면, 401, 삭제 이상을 한번 보죠. 삭제 이상을 보면요. 402라는 학생이 수강 취소를 만일 하게 돼서, 이 402 튜플이 없어지면요. 스포츠 경영학과 관련된 정보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삭제 이상이죠. 삽입 이상은요. 컴퓨터 입문이라는 어떤 강자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 컴퓨터 입문 강자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요. 공학과는 어디겠죠? 학생 번호와 성적이 일단 널인 상태로 삽입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널인 상태로 삽입이 되죠. 이때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건 인서트 삽입 이상입니다. 널인 상황이 키가 될 수는 없죠. 그죠? 학생 이름하고 강제인데 수정 이상입니다. 뭐 400일, 500, 400일 여기서는 500일이라는 정보가 지금 있는데 500일에 아니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정보를 500일과 400일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강의실 정보를 바꿨을 경우 한 군데만 400일에 대한 정보는 업데이트가 안 될 수 있는 이런 수정 이상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이와 같이 이렇게 기본키가 아닌 속성 중에 속성들이 기본키 일부 키에 대해서 속성 값을 가지게 되면 부분 속성 값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이상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상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에 대한 분해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강 강자 릴레이션에서요 이상현상이 일으키는
강자 이름과 강의실을 분해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제2 정규형으로 변환하는 방법인데요. 결론은 이 전 페이지에서 이렇게 부분 완전함수 종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인 기본키가 아닌 속성들 중에서 키의 부분적으로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릴레이션을 별도의 릴레이션으로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자 이름과 강의실의 테이블을 강자 이름과 강의실을 강의실 릴레이션으로 따로 분해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2 정규형의 분해 방법입니다. 그림 7-19는요, 수강 강자 릴레이션을요, 수강이라는 릴레이션, 여기서 학생번호 강좌 이름 성적에서 강의실을 애트리뷰트를 뺐고요. 강의실 애트리뷰트를 뺐죠. 그 다음에 강좌 이름 강의실을 신규로 강의실 테이블로 만들어서 강의실 릴레이션으로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 정규형입니다. 완전한 키가 프라이머리 키 이외의 속성 중에 키의 부분함수 속성을 가지는 이 속성 값들을 별도의 테이블로 분해하는 것이 제2 정규형 변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제3 정규형입니다. 제3 정규형은요, 속성값들이 이행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이행적인 종속이라는 건요, 이행적 종속이라는 건 A하고 B가 종속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A가 B의 결정자이죠. 그 다음에 B와 C가 종속적 관계가 성립될 때 3단 논법에 의해서요. A는 C의 종속적 관계, 즉 A가 C의 결정자가 되는 이런 종속성이 성립되는 함수 종속성이 이행적 종속, 이행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7-20의 이행 현상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20은요, 계절학기 릴레이션이고요. 계절학기의 학생번호는 강자 이름과 종속성이 있고요. 학생번호가 결정자가 되고요. 강자 이름이 또 수강료의 결정자이기 때문에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번호가 이렇게 수강료를 종속하는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수강료의 형태가 두 개가 종속이 되는 형태의 이행관계, 이행적인 관계다라고 생기는 형태고요. 이렇게 이행적인 종속관계가 성립될 때는 제2 정규형으로 분해 대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그 릴레이션의 형태가 A, B, C 이렇게 종속적 함수의 종속성이 이렇게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 A는 C에도 종속,
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데이터에 그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7-20의 이상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이상현상이 발생하는지. 첫 번째 삭제 이상입니다. 만일 이러한 조건에서 그래요. 402의 튜플을 학생이 스포츠 경영학을 취소했다라고 해서 수강 취소에 따라서 이 402 학생의 스포츠 경영학 취소를 적용을 해보면요.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스포츠 경영학이 15,000원이라는 기본적인 강좌 그 예전학기 강좌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바로 삭제 이상 현상이죠. 두 번째, 새로운 컴퓨터 입문학 과정이 개설돼서 컴퓨터 입문이라는 과정이 개설되고 수강료가 뭐 3만원이라는 정보가 새로 과정이 개설됐을 때 아직 학생 수강 신청 학생은 없다고 보면요. 이 학생 번호에 넣을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학생 번호에 넣을 값이 들어가게 되면 키값에 널이 들어가는 거 상태가 되니 삽입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삽입 이상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값이 두 가지인 500일, 400일 이런 학생들의 정보 중 데이터베이스에 500일 정보만 만일 만원으로 수강료를 바꿨다고 하면요. 400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수강 정보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수정 이상입니다. 데이터 브리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즉 이것도 수정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7-20의 테이블 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요. 제3정규형은 기본 키가 제2의 정규 조건이 릴레이션의 제2 정규형 타입이고 기본 키가 아닌 속성이 기본 키가 아닌 속성이 즉 이 수강료겠죠. 강좌 이름이겠죠. 기본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속성들 기간 속성에 이렇게 B와 C, A가 B를 종속하고 있고 B가 C를 종속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행적 종속 관계가 존재하게 될 경우에는 제3정규형 대상이고 그 데이터베이스 이상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3정규형으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변환하는 방법은 제2정규형과 동일합니다. 즉, 이상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지금 이행적 종속관계가 있는 BC를 A하고 B하고 C인 이렇게 이상 현상을 발생할 수 있는 이행적 종속 관계를 BC를 별도의 테이블로 분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절학기 릴레이션의 이상 현상을 일으키는 강좌 이름하고 수강료를요. 강좌 이름하고 수강료를 별도의
수강료 테이블, 수강료 릴레이션으로 분해해서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 버리면 이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3정규형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요. BCNF 정규형입니다. B는 보이스코드라는 사람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붙인 거고요. 보이스와 코드죠, BC. 그 다음에 NF는 노멀폼인 정규형이라는 영어인 노멀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이스 앤 코드라고, 보이스와 코드라는 사람이 만든 정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CNF는 이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모든 결정자가 이 후보키가 되면 BCNF의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보시죠. 7-22의 특수 수강 릴레이션에 이 키가 아닌 이 교수라는 릴레이션이 이 학생번호하고 특강 이름이라는 그 키가요. 컨디션 키가 키가 아닌 어떤 다른 값에 의해서 이렇게 종속이 될 경우를 BCNF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죠. 릴레이션 R에서 특정 결정자가 일부 키가 아닌 값에 키의 특정 값을 종속하고 있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키의 일부 항목인 특강 이름이 키가 아닌 다른 값의 일부 값에 종속하고 있다. 그래서 함수 종속성이 성립된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키의 안에서 어떤 특정 키가 아닌 값에 종속되는 상태가 이런 상태고요. 7-21 이런 상태일 경우 교수에 따라서 특강 이름이 종속되는 경우죠. 그죠? 이 교수에 따라서 특강 이름이 이제 종속되는 경우 어떤 데이터 이상 현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삭제 이상이 있을 수 있죠. 400의 2의 데이터를 없애면요. 인간과 동물 승교수라는 특정 교수의 정보는 다 날아가게 됩니다. 삭제 이상이 맞죠? 삽입 이상입니다. 신규 교수와 특강이 새로 생겼을 때 수강하는 학생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만약 신규 특강이 새로 생겼을 경우 학생 번호가
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삽입 이상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와 김 교수의 500일, 400일 이런 튜플이 있는데 김 교수의 강의가 소셜 네트워크 2로 이름이 바뀌었다. 소셜 네트워크 2로 이름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면요. 데이터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 오류죠. 이와 같이 BCNF 정규형일 때 특정 키에 있는 일부 애트리빗이 키가 아닌 외부의 특성의 종속성이 성립될 때 BCNF라고 하고요. 이것은 데이터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BCNF 정규형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네, 그 특정 수강 릴레이션에서 이상 현상을 일으키는 교수하고 특강을 분해하면 되는 거죠. 교수하고 특강을 분해했더니요. 이렇게 특강 교수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학생 번호와 그 교수를 그 기존의 특강 신청에서 특강 이름을 따로 뺐죠. 이렇게 따로 빼게 되면 BCNF 릴레이션으로 분해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BCNF 변환한 다음에 함수 종속성이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는 예입니다. 이 교수가 결정되고 특강 이름으로 관계를 맺은 것을 구분 종속성을 없애는 것이 이제 차관 사항인데 학생 번호하고 특강 이름에 교수가 종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교수는 특강 이름의 종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두 개의 릴레이션을 분해 후 남는 함수 종속성은 학생 번호와 교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면 특강 이름하고 교수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중복성을 체크할 수 있게 되고요. 501, 502에 502에 튜플이 만들어지게 되면 함수 종속성을 위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BCNF 정규하는요, 이 R1과 R2 또는 이 R1 교집합, R2 중 하나를 만족해야 되고, 이렇게 조인을 R1과 R2가 조인을 했을 때 무손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손실 분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BCNF인 경우 학생보다 특강이 교수와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수가 특강 이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R1은 학생 번호와 교수로 쪼갤 수 있고요. 교수와 특강 이름을 쪼갤 수 있고 교수와 특강 이름은 동일한데 이 학생 번호와 특강 이름을 남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조건은
교수를 남길지 이렇게 남길지 예? 이렇게 남길지 둘 중에 분의 1의 방법과 분의 2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키를 남기는 경우 뭐 방법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교수와 특강 이름 요 부분은 드러내는 게 분명히 맞는데 남기는 방법을 학생 번호와 교수로 남길지 이게 이제 분의 1입니다. 분의 1의 방법이 이렇게 학생 번호와 교수를 남길지 분의 2의 방법은 이렇게 학생 번호와 특강 이름으로 릴레이션을 남길지 선택할 수 있고요. 이럴 때 R1과 R2, R3와 R4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R1과 R2는 조인을 했을 때 이 학생번호 교수는 조인을 했을 때 무손실 데이터의 값이 동일하다고 해서 무손실 분해 규칙을 만족을 하는데 R3와 R4로 남겼을 때는 공통 속성이 특강 이름이지만 특강 이름은 R3와 R4의 키가 아니기 때문에 무손실 분해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다. 즉 R1 조인을 했을 때 좀 더 데이터가 더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분의 2의 경우 알파 R3의 릴레이션인데 R3, R4를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면 기존의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값들이 추가된다라는 겁니다. 특강 수강과 상관없는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이 조인이 되기 때문에 무손실 그 분해를 만족시키지 않아서 결론은 이렇게 R1, R2로 무손실 분해를 해야 된다. 즉 키 값이 아닌 이렇게 릴레이션이 유지되어 있는 종속성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의 분해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규화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릴레이션은 BCNF까지 정규화되면요 실질적인 이상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BCNF까지 정규화를 진행하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제1 정규화는 속성값의 아토믹 값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으로 고유값을 가지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분해하는 형태를 제1 정규화라고 했죠. 제2 정규화는 함수의 그 키값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키값이 아닌 것들이 키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 부분 함수 종속성을 가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것이 제2 정규화고요. 제3 정규화는 반대로 키값의 일부의 항목이 키가 아닌 값의 부분 종속이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3 정규화 BCNF고요. 제3 정규화는 이행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 A가 B와의 함수 정속성을 가지고 있고 B가 C와의 함수 정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A가 C의 함수 정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B, C에 이렇게 연계된 함수 정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3 정규화였습니다. 제4 정규화는 다치 종속성을 가진 릴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5 정규화는 프로젝트 조인 정규화입니다. 조인 속성을 가진 릴레이션과 관련된 정규형인데요. 주로 1, 2, 3차와 BCNF까지만 정규화를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A는 B, B는 C, C는 D. A는 B의 결정자고, B는 C의 결정자고, C는 D의 결정자라는 함수 종속성이 성립하면요. 내션의 후보키는 이거는 이제 제3 정규화가 되고요. 이 ABC의 릴레이션하고 BC, CD를 이제 쪼개야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ABC와 CD를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릴레이션 ABC는 AB하고 C와 C가 A의 관계를 나타내면요. 일부 AB 항목이 C의 종속을 하고 있고 C의 일부 항목이 A와 B를 키로 했을 때 참조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BCNF 함수 정규형이겠죠.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AB가 C의 함수 정속성이고 C가 A의 함수 정속성이고 C가 D의 함수 정속성은 이거는 두 가지가 성립이 되겠죠. C, CD에 있는 3차 정규 제3 그 정규형부터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BCNF가 섞여 있는 함수 정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